강동 퍼스트 스마일 사무주비원 전략기획팀 팀장 진희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사모님들한테 전해드릴 말씀은 사모님들이 이제 출산하기 전까지 그리고 출산하시고 나서 정부 바우처를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려고 해요. 네, 그래서 중간에 퀴즈도 나올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잘 들으셨다가 퀴즈도 맞춰주시면 저희 조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룸 어메니티를 선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강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후조리 그리고 홈조리를 똑똑하게 하는 방법. 저희 처음 오신 그러니까는 저희 1번으로 오신 사모님께서는 둘째여서 둘째여서 조리원을 이용을 할까 말까 고민이 많으시다고 해요. 그러면 홈조리를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산후조리의 기본은 저희 사모님들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산전산후 에스테틱입니다. 바디관리라고 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산전 에스테틱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에스테틱은 기본이에요. 네, 기본인 이유가 몸매를 엄청 잘 만들기 위해서가 기본이 아니라 사모님들이 건강하게 출산을 하기 위해서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전 에스테틱 받으면 뭐가 좋을까요? 네, 몸이 많이 붓는 사모님들도 많으세요. 특히 이제 처음에 임신했을 때 밑덧 때문에 고생하시지만 이제 5개월, 6개월이 지나기 시작하면서 아기가 폭폭 성장을 하면 7, 8개월 때 내 몸의 2배가 되는 사모님들도 많으시거든요. 그게 많이 먹어서 내가 살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모님. 부종이라고 해서요,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 산전관리를 받으시면 이제 그런 부종 같은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부종이 완화된다는 건 그만큼 순환이 잘 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우리 산부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시죠. 임신선 생기면서 튼살 많이 생겨요. 허벅지 안쪽으로, 옆구리 쪽으로 튼살 생기는 부분들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골반 통증, 그러니까 환도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불편감들 해소가 가능하시고요. 특히 허리 통증 호소하시는 사모님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산전 에스테틱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산후 에스테틱, 산후 바디관리를 받을 때 어떤 점이 좋을까요? 비슷합니다. 산후통 방지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저희 이제 부종 독소 관리를 집중적으로 많이 받게 되죠. 보통 연예인들이 사정 관리부터 시작해서 산후 관리까지 연결해서 많이 받는데요. 임신했을 때 20kg가 늘었는데 되돌아오는데 3개월도 안 걸렸다. 연예인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산전 에스테틱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부종 독소 관리할 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산후 관리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요. 골반 교정과 복직근 이게 회복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뒤쪽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출산 후 저희 몸은 릴렉신 호르몬이라는 게 나옵니다. 릴렉신 호르몬이 뭘까요? 사람의 인대와 근육을 이완시키는 호르몬이고요. 임신 후 일반 사람의 10배 이상이 증가가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희가 지금 조리원에서 받는 관리를 산후육기 관리라고 합니다. 부종과 오로 배출을 집중적으로 하는 관리를 산후육기 관리라고 하거든요. 대부분의 사모님들이 이제 조리원에서 이 관리를 받고 나오시게 되세요. 그리고 나서 100일 때까지 이 릴렉신 호르몬이 분비가 활발하게 되고요. 최대 6개월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때 해야 될 게 바로 골반 교정과 복직근 이게 회복 관리를 받으셔야 해요. 저희 사람들 인체의 몸은 정말로 완벽한 비율로 이루어져 있지만 다들 태어나서 자기 스타일대로 활동하면서 이제 다리를 많이 뻗거나 한쪽에 이제 오른손잡이들은 오른쪽을 많이 쓰고요. 왼손잡이들은 왼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서 다리 길이도 짝짝이로 변하고요. 팔 길이도 변해요. 이 릴렉신 호르몬이 많이 나올 때 이런 것들을 교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하는 저희가 소위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골든타임 기간에 일렉신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가 되고요. 이때 하셔야 될 관리가 골반 교정과 복직근 이게 회복 관리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골반이 상당히 삐뚤어져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되게 허리 통증도 심하고 이래서 정형외과를 갔거든요. 정형외과 선생님께서 사진을 찍더니 골반 너무 삐뚤어져 있고 다리 짝짝이다. 그래서 뭘 권하셨을까요? 도수치료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수치료 진짜 열심히 받았는데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드니까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골반을 제대로 교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니다. 어떤 운동 해야 될까요? 뭐 필라테스 해야 될까요? 요가 해야 될까요? 선생님 다 웃으시면서 저보고 애 하나 더 낳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예, 진짜로. 그렇고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나이가 몇인데 애를 또 낳아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출산을 하게 되면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이 있을 때 교정이 가능하지 일반 사람 몸은 한번 삐뚤어지는 게 교정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바른 자세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사실 여성분들한테 임신과 출산은 너무 큰 변화입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내 몸을 희생을 해서 저희가 이세를 얻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고마운 게 출산, 임신하는 동안 이 일렉신 호르몬이 나와서 저희 사모님들이 삐뚤어진 몸을 교정할 수 있는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기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잘 활용하셔서 내가 골반이 삐뚤어졌거나 다리 길이가 짝짝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잘 교정을 받으시면 몸매를 교정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이제 골반이 뼈들이 다 잘 정리가 되면 통증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 통증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통증을 감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조리원에 들어가서 13박 14일 조리를 되게 잘했어요. 그동안 들어가 있는 동안 에스테틱도 잘 받았고요. 어느 정도 부종과 오로 배출이 완벽하게 됐어요. 분명히 골든타임 기간이라는 게 있고 골든타임 관리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골반 교정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난 언제 갔지? 집에 가셔서 돌아가셔서 집에서 이제 조리원 퇴소하고 나서 배우자분이나 혹은 뭐 친정부모님 도움받아서 한 2주에서 한 달 동안은 그래도 조리를 꾸준히 하시잖아요. 네,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육아에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세요. 그 조리원 에스테틱, 출산 후 사육기 관리, 그때 이제 저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리원에서 받는 관리는 1차 회복 관리고요. 부족 회로 제일 중요해요. 이때 오로 배출 관리를 받으신다면 집에 가서 홈 에스테틱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든타임 관리라고 해서 골반 이완, 골반 교정, 그리고 복부 슬리밍, 복직근 이개 관리를 이때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이 우리 골반 교정하는 거랑 복직근 이개 회복 관리 되게 중요해서 나는 이때 다 해결할 거야. 그러면 몸에 무리가 많이 가세요. 사모님들은 큰 변화를 겪으셨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것들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에스테틱, 조리원 에스테틱에서 골반 교정이나 복직근 이게 회복 관리를 못 하셔서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모님 몸이 돌아오시는 데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너무 강하게 들어갈 경우에는 힘드실 수 있어요. 더 붓기도 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사육기 관리 때는 집중하는 게 오로 배출과 부종에 집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셔서 배우자분이나 혹은 부모님 통해서 조리를 하시게 될 때 이제 저희 골반 교정과 복직근이 회복 관리 받으시면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복부 슬리밍 되게 중요하죠. 이거 애 낳고 바로 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자연분만 하신 경우에는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재원을 하시게 되는 경우는요, 복부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에 조리원에서 복부 관리 하시기가 어려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종으로 다리나 팔이나 다른 쪽 부종 관리를 하긴 하지만 복부 타치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퇴소하실 때 다른 데 살이 다 빠졌는데 복부는 그대로 나오시거든요. 그냥 두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관리해 주셔야지
사실 사라집니다. 예, 그래서 홈 에스테틱을 저희가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홈 에스테틱도 진행을 해야 되고 조리원에서의 조리가 끝이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홈 에스테틱 지원하려면, 진행하려면 뭐 부모님 도움을 받거나 배우자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그럴 때 나라에서 정보 바우처를 통해서 산후 도우미를 이용하세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 꼭 알아두셨다가 나라에서 진행하는 거고요. 예, 사모님들이 꼭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출산을 했을 때 이런 게 있었다면 반드시 사용했을 거예요. 저는 잘 몰랐고 제가 출산을 했을 때는 뭐 도우미를 쓰는 것도 몰랐고요. 조리원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가 조리원 붐이 일어나서 조리원 동기라는 게 생길 때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첫에는 제왕절개를 했고 둘째는 자연분만을 했습니다. 첫째 때는 제왕절개하고 몸이 너무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서 뭐 병원에 너무 오래 있었고요. 집에 와서도 그 몸을 추스리느라 정신이 없어서 이런 거 에스테틱이나 조리원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둘째 갖고 나서 조리원을 가볼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첫째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첫째가 저하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원을 안 갔습니다. 예, 아주 고된 육아 때문에 살은 되게 잘 빠졌는데요. 붓기는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아이들한테 좀 자유로워지고 나서 나도 몸매 관리라는 걸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에스테틱 샵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관리를 한번 받았는데 거기 계신 선생님께서 본인이 산전 산후 관리를 한 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어떻게 출산할 때 가졌던 부종이 안 빠져서 다리가 부어 있어요. 그게 살이 됐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 되게 말랐다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 부종이 남아있다고요. 이 부종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빠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산후 에스테틱 바디 관리 꼭 받으세요. 부종 관리 하셔야 돼요. 아무리 몸이 날씬해져도 부종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몸매가 변해요. 받지 않으시면. 저 같은 경우는 복직근이 이게 회복관리 당연히 안 했겠죠. 골반 부종도 안 했는데 복직근이 이게 회복관리 했을까요? 안 했죠. 윗가슴둘레가 늘어나서 진짜 속옷 사이즈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께서 복직근 이게 회복관리 안 받으셨죠? 확인해 드릴게요. 보통 이제 아기를 가지면 저희가 이렇게 제일 큰 변화가 오잖아요. 걔가. 그러면서 이 가슴뼈 이 사이에 있는 근육이 늘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아기가 여기서 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근육이 출산하고 나서 다시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저절로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외부 자극에 의해서 수축이 되고 필라테스든 요가든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야지 회복이 되거든요. 저는 손가락 4개가 아직도 들어갑니다. 이 사이에. 그런데 그러면 복직근이 늘어난 채로 그냥 굳은 거예요. 보통 많이 이제 아기가 큰 경우에는 3개 정도 들어가시고요. 회복이 되면 1개에서 2개 정도 들어가면 회복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이제 운동 꾸준히 하세요.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관리하시는 분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복직근 이게 회복 관리를 꼭 받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단순히 몸매가 변하는 건 뭐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요. 뭐 나 아줌마고 아기를 출산해서 몸매가 변하는데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허리 통증을 봐요. 복직근 이게가 제대로 회복이 안 되면요. 이거 받치고 있는 근육이 늘어난 채로 있는 거기 때문에 허리 통증이 가장 크게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허리 통증으로 진짜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안 아프려면 산후 에스테틱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복직근 이게 회복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회복 관리를 받기 위해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야 하고요. 그 산후 도우미님들을 정부 바우처 이용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산후 신생아 건강관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 가시면 산후 도우미 쓰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산후 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하러 오셨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같은 의미고요.
정부에서 출산 가정에 정부 바우처를 지급해서 사용하기, 산모의 산후조리를 더욱 편안하게 돕는 전문가를 파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보건소에서 파견을 해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돼요. 산후도우미를. 나라에서 일정 금액만 지원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정부 바우처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리원, 퇴소, 바디케어 관리가 가능하시고요. 육아를 배우실 수가 있으세요. 혹시라도 뭐 친정이 너무 멀어서 시어머님이 계신 곳이 너무 멀어서 제가 첫 아이인데 남편도 잘 모르고 저도 잘 몰라요. 배꼽소독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요. 하실 때 산후도우미님들이 오셔서요. 아기 케어하는 거 다 알려주시고요. 심지어 아기 목욕하는 것도 다 알려주시고요. 아기가 울기만 하고 자지 않아요. 분명히 졸린 것 같은데. 아기마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 아기 어떻게 했을 때 잘 자요. 바로 캐치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캐치해서 알려주세요. 1대1 맞춤 서비스가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바우처 이용해서 산후도우미 반드시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정부 바우처 지원 대상 되게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에 모두 지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로 산정이 되고요. 보통 이제 소득 무관하게 이 건강보험료 상관없이 지원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는 첫째든 둘째든 아주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쌍둥이 출산 가정 금액과 상관없이 지원 대상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 이상,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지원 대상이고요. 새터미 가족, 결혼 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님 지원 대상입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해도 지원은 해줍니다. 단지 내가 내는 자기 부담금이 조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위소득일 때 내 본인 부담금을 얼마나 낼지 한번 볼까요?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이제 보통 150% 이하일 때 가장 많이 지원금을 받고요. 첫째 아이인 경우만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첫째 아이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주 사용이 가능하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시고요. 주 5일 근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일, 2주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최대 3주까지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이 나는 그냥 2주만 쓸래요 라고 2주를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우미님 서비스가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주만 더 연장할까? 그래서 1주 또 연장할게요. 안 됩니다. 나라에서 아예 처음부터 2주를 쓸지 아니면 3주를 쓸지 정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 지원금으로 3주를 쓸지 2주를 쓸지를 처음부터 결정을 하고 지원을 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이 서비스 가격이라는 건 나라에서 우리가 산후도우미를 파견을 하는데 금액은 이 정도 2주 금액은 이 정도 받으면 됩니다라고 업체에 알려주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은 132만 8천 원을 받는데요. 2주 동안. 그러면 내가 132만 8천 원을 업체에 다 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부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본인들이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50% 기준으로 했을 때 2주 나라에서 91만 6천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32만 8천 원에서 91만 6천 원을 뺀 40만 원 정도, 41만 원 정도가 내가 내야 될 부담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아이인 경우에는요, 더 많이 주기도 하고요. 이 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소 가서 알려달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복지부 사이트 들어가서 가격표 확인하시면 정부 지원금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렇다면 바우처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할까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하시고 30일 후까지 내가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할 거예요 라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모님들이 약간 혼동하시는 게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산후도우미를 알아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사용 못 하십니다. 나라에서 엄청 지금 정부 바우처 이용해서 산후도우미 쓰는 걸 광고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되게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출산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장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사모님들이 그래서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실제로 정부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산후도우미님들의 숫자가 적으십니다. 공급은 적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산후도우미를 구하는 일도 정부 바우처 이용해서 산후도우미를 사용하고 싶어도 이때 신청하시면 못하세요. 보통 조리원 선택을 끝내고 한 5개월 차부터 산후도우미를 알아보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산후도우미 업체 같은 경우는 가까운 보건소 가셔서요. 산후도우미 업체 리스트 주세요 하면 표를 떼는 리스트를 주세요. 거기에 전화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하셔서 제가 며칠, 그러니까 언제 출산 예정이고요. 출산하고 나서 2주 사용하고 싶습니다. 3주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거주지는 어디입니다. 그 외에 내가 원하는 도우미님들의 스타일을 말씀을 하시고 타결이 가능하신 분 있으시면 연락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연락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모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마음에 안 들면 교체 가능한가요? 그거 누르세요. 법적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이다 보니까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성향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건 충분히 있는 일인데 단순하게 성향이 안 맞아서 교체할게요. 이런 이유로는 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들어오시는 도우미님께서 큰 실수를 하셨거나 이런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는 교체가 수월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려우세요. 그렇다면 내가 2주 동안 신청했는데 나랑 성향이 맞지 않는 사모님들과 2주를 지내야 되는 사모님들도 너무 고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실 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게 교체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교체할 수 있나요를 묻기 전에 정확히 제가 원하는 스타일은요. 저는 말 많은 분 싫어요. 가능하십니다. 저는 혼자 너무 오래 있어서 좀 아기 육아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싶어서 좀 이야기 잘하시는 분이 좋아요. 그런 사모님들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깔끔한 분이 좋아요. 어떤 분은 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아기 케어에만 집중해 주세요. 그런 분이 좋아요. 되게 다양하게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편하게 사전에 다 말씀하세요. 그런 분으로 보내주세요. 그런 분으로 추천해 주세요.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 사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막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말 많지 않지만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 CCTV, 홈 CCTV 달아 두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가능하세요. 가능하신데 사전에 공지를 하셔야 해요. 반드시 업체 쪽에 저는 홈캠 사용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사용하시면 이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우미님들도 나오기 전에 이 집은 홈캠 있어요. 나가시겠어요? 그렇게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럼 오케이 하시는 분들만 나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협의하에 홈캠이 돌아갔을 때 그런 것들이 법적 효력이 있지 요즘은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사생활 침해나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찍었을 경우에는 사모님들이 그렇게 그 홈캠 가지고 크게 활용하실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적어지세요. 그러니까 홈캠은 충분히 사용 가능하시기 때문에 사전에 공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세요. 신청을 하시고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계신 모든 사모님들은 신청이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에서 하시면 되시고요. 온라인에 복지로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복지로에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업체 리스트도 보실 수 있고요. 사모님들이 내가 소득 기준이 얼마나 되지, 내가 어떤 유형에 포함이 될지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복지로에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바우처 신청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바우처 유효기간. 신청 기간보다 사실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 게 바우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소진하셔야 합니다. 저는 조련에서 3주 있었고요. 예, 그리고 나와서 친정 어머님이 고맙게도 한 달을 같이 있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신청을 했어요. 쓸 수 있을까요? 60일까지인데 쓸 수 있는 날이 열흘이 안 남았죠. 그렇다면 나는 3주를 쓸 수 있는 상황인데 2주까지밖에 못 쓰고 2주 같은 경우도 날짜가 남아있지 않으면 사용을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고 나서 6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바우처를 쓰셔야 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60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2월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바우처가 5월 5일까지예요. 5월 5일이 빨간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5월 6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신생아건강관리사는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합니다. 오전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고요. 중간에 휴게 시간 1시간을 법적으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8시간 근무하신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예, 쌍둥이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제공 인력 2명이 나가세요. 그리고 근무 시간도 일일 7시간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시고요. 네, 퇴근을 5시에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사모님들과 상의해서 10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모님하고 추후에 배정받은 후에 저희 상도민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시니까요. 네, 요청을 하시면 협의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남편이 너 밤 12시에 와요. 그런데 쌍둥이를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혹시 8시까지 케어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5시 이후 5시부터 8시까지 초과 근무 수당은 본인 자부담으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업체별로 별도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제공기관들이 다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추가 비용 관련해서는 설명을 받으시고 고려하셔서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업무 영역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일반적으로 그냥 도움이라는 호칭 때문에 이거저거 다 해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시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산모님과 아기 그리고 산모님과 아기에 관련된 집안일 외에는 하지 않으십니다. 남편 식사 챙기지 않습니다. 남편 관리하지 않습니다. 네, 어머니 오셨다고 어머니 차 드리지 않습니다. 사모님에 관련된 업무, 사모님의 식사, 간식, 그리고 사모님이 휴식을 편안하게 취하실 수 있도록 건강 체크해드리고요. 수유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부 및 부족 관리, 이게 저희 이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나가서 에스테틱 업무, 즉 복부 및 부족 관리를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상태 파악을 해드리는 거예요. 복부. 제왕절개를 했어요. 불편치 하나도 안 했어요. 상처가 덧날 수 있죠.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드리고요. 우리 사모님 에스테틱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그때 아기 볼 테니까 에스테틱 받으세요. 출장 에스테틱 부르세요. 이런 조언들을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정말 운이 좋은 경우에 정말 이거는 개인적인 운인 경우예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로 오신 분이 예전에 다 에스테틱 경험이 있거나 혹은 간호사 출신이거나 혹은 모유, 수유, 에스테틱 경험이 있거나 하신 관리사님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요. 모유 수유할 때 가슴이 너무 붓거나 하면 마사지 도와주시기도 하세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워낙 흔하지 않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운이 좋으면 그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저는 이런 분하고 2주를 지내고 싶어요. 사전 신청하실 때 음식을 잘하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라던가 혹은 실제로 간호조무사 출신들도 있으시고요. 요양보호사 출신들도 있으시고요. 상당히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특별 케이스를 요청을 해두시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생아 관련 업무, 신생아 목욕 기본이고요. 신생아 건강 및 수면 상태 체크하고 기저교육처럼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대 관리 등 모든 케어를 진행을 해주시는데요. 조리원에 들어간 경우에는 보통 2주 정도 있으시면 제대가 조리원에서 떨어집니다. 탈락이 되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게 어렵지 않은데 조리원 이용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집에서 관리를 다 해주셔야 해요. 아이들 수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다 도움을 주시고요. 제대 관리를 뭐 조리원에서 하고 나왔다 하더라도 한 달 정도는 계속 알콜 소독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여름에 출산하시는 사모님들은 좀 신경 써서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안 그러면 진짜 아이가 이제 배꼽이 덧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 산후조리원들이 다 신경 써서 해주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일 해주시는데요. 산모와 신생아가 거주하는 공간 청소를 다 해주세요. 사모님이 쓰시는 룸, 그리고 요즘 신생아들은 거의 거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실 청소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곳은 청소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팁, 혹시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있는 경우에 이제 털 알러지가 없는 분들이 당연히 나가셔야 되고요. 반려견, 반려묘는 케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려견 식사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 전혀 진행하지 않거든요. 오로지 산모와 신생아 일만 집중해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가족의 빨래나 식사 등을 추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배우자분들이 출산 휴가를 같이 육아휴직 받아서 쓰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서비스 요금을 내시면 충분히 서비스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산후조리원님들이 아침 9시에 오셔서 가시기 전까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에 이제 집에 도착하셔서요. 보통 다들 유니폼을 갈아입으십니다. 편안한 면티로 아기를 많이 안아야 되기 때문에 면티로 많이 갈아입으시고요. 이제 손소독 진행을 하십니다. 손 씻기 진행을 하시고 사모님 아침 식사 준비해 드리고요. 이제 식사 후에 뒷정리를 하고 환기시키고 청소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모님 아기 기초 체온 체크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오전 시간이 다 지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아기 수유도 도와드리겠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사모님 점심 식사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가 잘 때쯤이 되면 수면 상태 체크하고 기저귀도 보고요. 네. 아기 관련한 업무를 같이 진행을 하시고요. 오후 이제 본인 식사 시간을 맞추고 난 다음에 사모님 체조나 스트레칭을 하실 수 있도록 돕고요. 집에 계시는 게 너무 답답하시면 산책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이거는 상황별로 좀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 3시에 이제 아기 목욕 하는 방법을 사모님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요. 배꼽 소독 진행해 주시고 모유 수유라던가 분유 수유 관련해서 지원을 합니다. 분유 수유 같은 경우는 이제 젖병 소독하고 이런 부분을 진행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젖병 소독을 오자마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왜냐하면 밤에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의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점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시기 전에 아기 목욕시켰으니까 아기 빨래물 나온 점 개인적으로 세탁하시고 사모님 속옷 사고 세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시 반하고 6시 사이에 사모님 아기 체온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집안에서 청소하면서 나온 일반 가정 쓰레기 등을 다 처리하시고 퇴근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그런 말씀들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번 주에 잡채가 너무 먹고 싶은데 잡채 좀 해주시나요? 네, 해주십니다. 그런데 장을 보러 가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새벽 배송으로 재료를 준비해 주시거나 남편분이 퇴근하실 때 잠깐 오셔서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다음날 오셨을 때 제가 잡채 너무 먹고 싶어서 재료 준비했는데 시간 되실 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시면 준비해서 해주십니다. 제가 좀 늦게 강의를 시작을 했고 지루하지 않게 진행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퀴즈하고 잠깐 질문 시간을 다 드릴게요. 자, 아실 것 같아요. 1번. 산후도우미를 지원받는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며칠까지인가?
아실까요? 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꼭 소진하시도록 하시고요. 릴렉신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100일 안에 꼭 골반 교정과 복직근 이게 회복 관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별도로 질문이 없으시다고 해서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스트 스마일 사전 주기어 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